번째 영상 시작할게요. 영상 녹화 중에 낙지 아저씨가 지나가는 바람에 자, 일단은 역사적인 인물, 여기서 진시황은 윤직원 영감에 대응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직원 영감에 대응하는 인물일 거고요. 그런데 이 진시황과 윤직원 영감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는 진나라를 망하게 한 호가 그의 자식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윤직원 영감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이고요. 역사적 인물을 바탕으로 지금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윤직원 영감은 눈으로 보게 생겼어 라는 얘기니까 가문의 몰락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사회주의라니? 응? 윤직원 영감은 사뭇 아무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합니다. 그놈의 사회주의를 하다니 그게 참말이냐?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보이긴 했어요. 라고 윤주사가 대답합니다. 윤주사는 이미 그런 기미를 좀 느끼긴 했어요. 그러면은 참말이구나 라고 윤직원 영감이 그 말을 듣고 더 확신하죠. 그러면은 참말이요. 윤직원 영감 이마 위로 얼굴에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음성상징어 외양묘사를 통한 인물의 심리. 그런 쳐 죽일 놈이 깎아주어도 아깝지 않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러니께로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 오사육실할 놈이 찢어 죽일 놈 이런 거예요.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혀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데껴서 불황당패에 들어. 자, 윤직원 영감의 어떤 인생관, 세계관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회주의는 불황당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부자들에게는 사회주의라는 건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사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안이 물을 끼얹 듯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자,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이게 윤직원 영감이 일제강점기를 인식하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왜곡된 세계관이라고 표현하는 그거죠. 그러면 이게 왜 왜곡된 세계관이냐?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윤직원 영감이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며 성단 환소와 영각을 하듯이 비유적으로 고함을 지릅니다. 일제강점기에 화적패가 있느냐, 불황당 같은 수령, 사또가 있느냐, 재산이 이때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같았던 말세는 다 지나가고, 이 말세가 언제냐? 구한 말이에요. 구한 말까지. 그러니까 조선 후기부터 구한 말까지 윤직원 영감에게는 이 시대의 일제강점기 직전은요, 불황당패와 또는 이 도적놈 같은 사또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보아라. 거리거리마다 순사여 고을고을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을 동병을 혀서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 조선놈을 보호해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자,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은요 일제와 결탁해서 안위를 보장받는 것이 되게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일제와 결탁해 안위를 보장받는 현재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감입니다. 죄것 지니고 앉아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을 망쳐놓을 불황당패에 참석을 한단 말이야. 자, 어째서 사회주의에 지가 참여를 한단 말이냐. 이게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A와 B의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A는 지금 여기 인력거꾼의 심리가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B는요. 윤직원 영감이 그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라는 종합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 윤직원 영감의 심리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적절한 것이니까 2번이고요. 내면 심리 묘사를 통해서 인물이 특정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정 행동을 하게 된 이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A에서는요. 이 인력거꾼이 우물쭈물하면서 저 쌍말씀이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윤직원 영감이 지금 굉장히 나동그러질 뻔 하다가 겨우 몸을 가누게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의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3번이고요. 윤주사가 종학이 친 전보를 종학의 동무에게서 건네받아. 자, 이 전보는 종학의 동무가 친 전보죠. 종학에는 이미 경시청에 붙잡혀 있습니다. 자, 나머지 1, 2, 4, 5번의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일단 답은 4번이고 리을 부분만 한번 볼게요. 자, 리을 부분 보면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소리야? 자,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라 소식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데서의 답답함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듣고 나서 보이는 반응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당황하는 심리가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1, 2, 3, 5번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의 보기는 반드시 응용이 될 거기 때문에 꼭 보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태평천하는요. 친일지주 계층에 속한 인물의 이야기 속에 나오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인물이 행하는 신념이 찬 언행들을 통해서 왜곡된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고요. 작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인물에 대한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반어적 서술을 통해서 언행을 비꼬거나 인물의 외양을 위험 있는 것처럼 묘사한 다음에 상반된 특성을 부각하는 등 인물의 품위를 추락시키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인물이 처한 상황을 논평하는데요. 바로 진시황에 관한 내용이 그 부분이겠죠. 자,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것의 답은 2번이고요. 어디 모험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는 인력거꾼의 심리였죠. 서술에 상대가 말을 똑바로 대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위험을 윤직원이 갖추지 못했다라는 반어적 의미. 읽어보면 그럴듯한데 사실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자, 다만 윤직원 영감의 어떤 위험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위험을 추락시키기 위한 의도는 보이지 않고요. 인력거꾼이 인력거 삭을 받으러 오겠다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과한 해석이죠. 이런 건 상관이 없다. 나머지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풍신이 일도의 방백 같다 라고 한 다음에 광대로 여긴다 라고 해서 품위를 추락시키는 첫 번째 부분.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본다 해서 지식 수준이 높지 못하다 라는 것. 진시황과 호해로 인해서 비교하는 대목에서 독자가 서술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독자가 즉 역사적 사건을 알고 있는 독자는 서술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거리를 두고 윤직원 영감을 바라본다. 자, 거리를 둔다라는 표현을 여기서는 서술자의 의도대로 어떤 윤직원 영감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더불어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이 이 가문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을 더욱더 공감하게 된다 라는 얘기일 겁니다. 우리 조선함을 보호해준다. 일제가 조선의 민중을 위해 군사를 일으킨다 라고 믿고 있는 왜곡된 세계관이 드러납니다.